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D. 오늘도 명확한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공군이 세계 최강 전투기로 꼽히는 F-22의 뒤를 이을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차세대 공중지배 프로젝트로 불리는 6세계 전투기와 우리나라 전투기 현황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배재성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F-22도 5세대 전투기. 굉장히 강력한 전투기고 대적할 만한 전투기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가 좀 궁금해요. 네. 뭐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가 이제 5세대 전투기를 일단 내놨고 네. 성능은 아직 정확하게 저희들이 그러니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미국도 어느 정도는 분석을 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은 늘 이제 제공권에 관련돼서는 이제 최고의 수준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자기들이 개발을 시작했고 왜냐면 지금 개발을 시작해도 10년에서 한 20년 정도를 이제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현재 F-22가 최고의 전투기이긴 하지만 이제 그 다음 세대를 지금 미리 준비해서 이제 6세대를 지금 개발하려고 하고 지금도 1등이지만 지금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1등을 사수하기 힘드니 내가 지금 개발해서 나중에도 1등을 좀 갖겠다 이런 의미로 좀 받아들이면 되겠군요. 전투기라는 게 개발하는데 보통 이제 그 20년 정도 그러니까 양산해서 이제 시작 배치 때까지는 한 20년 정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개발 시작하니까 2040년 정도. 라고 아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투기가 상당히 전시 상황이나 전쟁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나요? 어떤 역할을 하길래 이렇게 이제 많은 돈을 들여서 개발을 하는 거라고 좀 볼 수 있어요. 현대전에서 보면 이제 저희들이 뭐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보면은 이제 일단 먼저 공중에서의 제공권을 확보를 해야지 육군이 이제 지체적으로 이제 지상에서 이제 전투하기가 되게 쉽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은 늘 언제나 이제 먼저 제공권을 확보한 후에 이제 그 전쟁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계속 이제 현재로서는 그래서 과거부터 이게 지금 6세대니까요. 과거부터 그러면 1세대, 2세대, 5세대까지 있었던 거잖아요. 언제부터 이 세대를 나뉘어서 전투기를 개발을 했고 이게 세대를 거듭할수록 어떻게 좀 진화를 했다고 보면 되는지. 이 세대라는 구분이 사실 저희들이 1900년도 초에 이제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 만들고 이제 했을 때는 그런 개념이 없었고요. 사실 이제 항공 기술은 사실 1, 2차 세계대전을 이제 겪으면서 전투기를 개발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항공 기술이 워낙 개발을 했고 사실 1990년대 이후에 이제 이런 분류에 대한 얘기가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2000년도에 이제 러시아가 이제 F-22를 대적하는 항공기를 정의를 할 때 이제 5세대란 말을 썼고 그게 약간 이제 조금 정적화돼가지고, 그러니까 기관마다 사실은 이 세대 나누는 기준이 조금 틀리기는 하지만 현재 이제 저희 정착된 게 5세대가 이제 F-22와 같은 이제 전투기가 고성능 비행 항공기를 이제 5세대라고 분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1, 2, 3, 4세, 5세대 이제 물론 4.5세대 얘기도 저는 하고 있지만 1세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2차 대전 이후에부터 이제 전투기, 그러니까 제트 전투기 이후에 이제 이렇게 보통 나누는데 1세대는 이제 가장 초기에 그 암속, 그러니까 천음속이 암속, 천음속, 초음속 이렇게 나는데요. 음속 이제 마하수 1에 대해서 1보다 낮은 저쪽, 그러니까 엄청 낮은 속도가 이제 암속이고 초음속은 음속보다, 그러니까 공개 속도보다 빠른 거. 천음속은 이제 1.0에서 0.8에서 1.0 사이에 이제 그 영역을 특히 또 이제 천음속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암음속에서 천음속 영역까지가 사실 1세대고 그때는 이제 미사일이라는 게 없고 그 기관포나 이런 것들이 이제 기관총, 기관포가 많이 썼고요. 2세대는 이제 초음속으로 이제 넘어간 거죠. 나면서 이제 초기에 이제 미술이나 레이더들이 이제 나와서 이제 공대공 무기들이 시작이 됐고 3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공뿐만 아니라 이제 공대지까지 그러니까 지상 공격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멀티 비행기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지상에 있는 지상공격도 같은 것들도 파괴할 수 있는 그게 공대지라고 했어요. 그때 이제 레이저 유도 미사, 그러니까 폭탄 그냥 일반적인 폭탄부터 해서 이제 그때가 그게 한 3세대라고 보통 구분이 되고 4세대는 이제 조금 많이 조금 바뀌어가 있는데요. 뭐냐면 이제 아날로그라면 그 이전 세대가 아날로그라면 이제 디지털 세대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컴퓨터가 이제 비행 제어에 이용이 되고 그래서 플라이 바이 와이어라는 이제 시스템이 이제 다시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4세대가 그 기준으로 해서 좀 나누면서 이제 전자장비들도 좀 더 첨단화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아시겠지만 5세대는
뭐 스텔스 기능, 슈퍼 크루즈 기능, 그리고 고기동성이나 여러 가지 이제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거고 4.5세대가 그 중간 세대라고 어느 정도의 이제 스텔스를 조금은 보유하면서 이제 4세대보다는 조금 더 첨단의 이제 전자장비들 가지고 그런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3세대와 4세대를 기점으로 아날로그, 디지털 이렇게 나뉜 거라면 일단은 약간의 그 아날로그틱한 지금 그 전투기들은 지금은 운영이 거의 안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거의 없고 이제 과거에 이제 뭐 항공기는 만들어 놓으면 보통 한 뭐 40년도 쓰니까 그때 만들어 놓은 것들은 이제 있을 수 있겠지만 최근에 예를 들어서 F-16, F-15 그 이외 비행기들은 다 이제 플라이 바이 와이어에서 디지털 비행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5세대 전투기라고 불리는 게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의 앞서 말씀드렸던 F-22가 포함이 되는데 과연 이 F-22에 어떤 기능이 탑재가 돼 있으면 이게 이제 6세대 전투기로 가면 뭐가 바뀔지 궁금해서 일단 여기 F-22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일단 뭐 다 아시겠지만 엄청난 이제 그 스텔스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레이더에 거의 잡히지 않는다는 이제 그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슈퍼 크루즈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러니까 그 제트 엔진은 이제 일반 민간기하고 틀려가지고 이제 전투기의 제트 엔진은 뒤에 이제 그 후연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전투기들이 뭐 음속 1배, 2배를 나른다고 그러잖아요. 그 이전 전투기들은 대부분 뒤에 후연소기를 이제 켜야만 이제 예를 들어서 마하수 1이 넘었거든요. 근데 슈퍼 크루즈 기능이라는 거는 이제 F-22 같은 경우는 이제 그 F2 버너를 켜지 않아도 초음속으로 비행할 수 가능한 거거든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F 그 버너라고 해서 후연 소리를 켜면 연료 소비량이 엄청납니다. 근데 이건 안 켜니까 결국은 이제 더 상대적으로 적은 양으로 이제 사실은 그 초음속 비행이 가능하니까 더 빨리 갈 수가 있는 거고요. 그거 이외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첨단 점자 장비들, 레이더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월등한 거죠. 그 F-22가 대략 몇 대 정도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한 100개 대로 알고 있는 정확하게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또 미국만 이제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100여 대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숫자는 아마 그 정도 100, 기능이 많다고는 하더라고요. 기술은 절대 예를 들어 스텔스 기술이나 다른 기술들은 절대 미국이 공개하지 않고 그래서 수출도 아예 하지도 않는 본인들이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 가지고 있다. 그래서 조금 위협적으로 느껴질 만큼의 이제 느낌을 좀 주는 거군요. 그러면 F-22가 있고 F-22는 얼마 되지 않는 대수로 굉장히 위협적으로 제공권을 가질 수 있는 거고 지금 여기에 좀 대적할 만한 게 없는 모양이죠. 다른 나라에. 일단은 지금 5세대 전투기라고 이제 러시아하고 중국이 이제 개발했다는 게 총도 그 J-20하고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의 그 수호이 57이 이제 5세대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의 스텔스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런 다양한 5세대의 기술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엔진이나 레이더 부분에서 아직 조금 사실 의심스러워하는 거는 있고요. 근데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5세대라고 일단 전투기라고 알려져 있는 상황이라서 아직 뭐 실전에서 뭐 이렇게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한 이제 분석은 뭐 힘들겠지만 어쨌든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에서는 5세대 전투기를 개발을 했다라고 일단 공표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미국도 이제 되게 이제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F-22 같은 경우에는 실전에서 정확하게 이제 어떻게 운용이 되는지, 그러니까 몇 번의 경험은 있지만 그게 드러내놓고 하지는 않다 보니까 스텔스 기능도 있고요. 그래서 잘 모르는데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한다고 하니까 어떤 네티즌 분이 댓글을 달아주신 게 나만큼 성능이 되는 전투기를 기다리다 지쳐서 퇴역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성능이 좋은 5세대 전투기를 두고 이제는 6세대 전투기로 나아가는 건데 여기에 이제 어떤 기능이 탑재되어서 나오게 되는 건지. 그래서 미국이 지금 이제 6세대를 개발한다고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그게 뭐 정확하게 지금 얘기한 게 예를 들어서 이제 나중에 배치될 때는 똑같이 되지는 않겠지만 가장 큰 거 중에 하나가 이제 뭐 AI 아니면 이제 그 데이터 퓨전, 고속 네트워킹 이러한 이제 첨단의 어떤 통신이나 이제 그 디지털 성능들을 이제 가미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유인을 포함해 가지고 이제 그 리모트 컨트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외부에서 조종할 수 있는 기능, 그러니까 유인이 또 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또 AI 조종사가 또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복합적인 어떤 조종 관련된 부분, 네. 그러니까 완전한 무인화는 아니겠지만 네. 어쨌든 그런 기능들. 그리고 이제 전투기는 일반적으로 이제 민간 항공기라 틀려가지고 낮은 속도에서 이제 초음속까지 많은 영역을 이제 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엔진이나 어떤 이런 비행 효율들이 구역마다 다 틀리게 됩니다. 네. 근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비행 효율을 높이려면 이제 엔진이 이제 여러 가지 다변화, 그러니까 그러니까 베리어블 사이클이라고 표현을 네. 하는데 이제 그런 엔진들을 개발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네. 또 그거 이외에도 지금 현재 무기보다 더 첨단의 이제 장거리 무기들도 이제 뭐 탑재될 거고, 그다음 레이저 무기들도 이제 탑재될 수 있다라고 네. 일단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게 이제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지만 미국에서 지금 현재 공포하는 거는 그 정도로 이제 일단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좀 등장을 해봐야 그쵸. 알 수 있는 예, 부분이 예, 있고 예. 지금은 또 이게 기밀이 많다 보니까 예. 어느 정도 미국에서 이 정도 만들 거다를 가지고 추측을 해볼 수 있는 정도인 거군요. 지금 말씀하신 그 기능들만 탑재를 해도 그 미국에서 앞서서 이게 차세대 공중지배 프로젝트다 이렇게 명명을 했더라고요. 정말 공중을 지배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 지금도 사실 네. F-22가 예를 들어서 공중에서 제공권 확보라 그러면 아마 모든 나라에서 F-22가 떴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전쟁이나 어떤 그런 상황이 왔을 때 F-22가 뜨면 사실 겁이 날 것 같아요, 저라도. 근데 그보다 더 높은 거에 또 오니까 네. 이제 더 위협적이 네. 되겠죠. 그럼 이걸 갖는다는 거는 어쨌든 우리가 전 세계에서 하늘만큼은 뭐 미국도 다른 분야도 1등이긴 하지만요. 아직까지는 하늘만큼은 우리가 1위를 놓치지 않겠다. 그쵸. 그래서 21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드리겠다라고 좀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군요. 그런데 이게 그 6세대 전투기를 만들면서 가장 견제를 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최근에는 예전에는 뭐 구소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이런 나라들이 있었다면 중국이라고 들었거든요. 중국을 이렇게 의식하는 이유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제 중국이 남중에 아시겠지만 그 남중에도 사실은 그 자기들이 이제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있고 또 대만도 요즘 고자기도 사실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먼 거리인데 일단 소수의 병력으로 아마 일단은 상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중국은 가깝게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성능이 아직 검증은 안 됐지만 사실 위협적이잖아요. 가깝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 더 우월하게 아마 가지려고 더 좋은 성능의 이제 항공기를 개발하는 그런 부분들이 중국하고 좀 이렇게 겨룰 수 있는 그런 지금 분쟁이 될 만한 지역들이 많다 보니 저도 뭐 정치는 아니죠. 정치 쪽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봤을 때는 사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하고 있지만 지금 미국에서 가장 위협적인 게 뭐 들리는 거로는 이제 중국하고가 지금 사실 되게 좀 힘겨루게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이 다 의식이 되지 않았을까. 미국은 일단은 거리가 멀어서 여기 그 남중국해나 이런 쪽까지 오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죠. 그리고 중국은 가깝다 보니까 수적으로 좀 열세가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을 좀 그렇게 하는 될 것 거라고 같습니다. 보는 거군요. 그러다 보니까 기능을 조금 더 올려야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숫자적으로는 미국이 아마 작을 거고 어떻게든 더 작은 숫자로 더 많은 숫자로 어떻게든 이겨내야 되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에서 성능으로 이제 그러면 지금 6세대 전투기 같은 경우는 뭐 물론 미국이 가장 그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이긴 하지만 유럽이나 또 중국 그리고 러시아도 6세대 전투기를 만들려고 노력한다는 보도는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기술적으로 좀 따라잡기가 힘들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뭐 자기들도 노력을 하겠지만 일단은 먼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F-22는 벌써 20년 된 기체고 사실 뭐 그게 저도 이제 얼마 안 됐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20년이나 됐던 기체고 20년 전에 벌써 지금 만든 이제 몇 년 전에 만든 이제 중국 러시아의 그 기술들을 벌써 그때 보유했던 거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미국은 이제 딱 6세대를 한다고 하다 보니까 아무리 5세대를 하더라도 6세대까지 이런 기술 격차들은 자신들도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6세대 전투기가 가장 먼저 나올 것으로 유력한 국가는 일단은 미국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군요. 그럼 일단 뭐 항상 어느 분야에서도 1등은 자기 갈 길 가게끔 두고 그 이제 하늘 제일 위에서 제공권을 F-22라든가 이런 고성능 전투기들이 갖는다면 그 아래에서 이제 제공권 갖고 나면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전투기
라고 하는 것들이 F-35 예, 정도가 예, 될 예, 거잖아요. 예. 그 다른 나라에서도 F-35를 예. 미국에서 좀 가져오기 위해서, 들여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아마 미국 우방국들은 대부분은 이제 저희 나라를 포함해서 다 이제 같이 구매를 많이 했고, 네. 한 18개국인가 정도가 아마 자국 포함해서 구매를 했는데, 이제 당연히 이제 자기들이 적대국을 생각하는 국가에는 당연히 팔지 않고, 네. 그거 이외에 뭐 제3세계 중에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 튀르키예나 태국이나 그다음에 이제 아랍에미레이트나 그리고 이제 그쪽에는 이제 판매가 일단은 안 되고 있는 네. 상황이고, 원했지만 판매가 안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그 대만도 사실 대만은 그러니까 우호국이지만 사실 대만은 또 중국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이제 사실은 아직 판매하고 네.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모든 나라에 팔지는 않고 네. 일단 그러니까 좀 약간 막는, 예를 들어서 러시아하고 좀 많이 가까우면 네. 좀 이렇게 금지시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그러면 안 파는 나라도 있다 보니까 예. 우리나라 전투기를 사려고, 비슷한 성능의 전투기를 사려고 한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예. 그게 비슷한 게 FA-50. 예, 명칭이 많아서 헷갈리네요. 사실 이제 네. 미국이 이제 이제 5세대 전투기 F-35, 그 다음 세대가 이제 4세대, 4.5세대라고 하는 이제 F-16하고 F-16의 개량형들이 네. 있는데, 이제 F-16이 이제 그 다음 이제 선택지가 되겠죠. 그런 국가들에 대해서는. 근데 F-16이 원래는 이제 좀 가격이 많이 쌌죠, F-15에 네. 비해서. 근데 이게 성능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가격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물론 성능은 좋아졌지만. 네. 그러다 보니까 어디 찾아보니까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그 아반떼가 뭐 그랜저가의 가격이 됐다 이런 얘기도 네. 나오는데, 성능이 상당히 올라간 건 네. 맞고요. 그리고 이제 락히드 마틴도 지금 뭐냐면 이제 F-35를 주력하다 보니까 F-16의 생산량을 줄여버리니까 지금 첫 번째 문제가 일단 가격이 비싸졌다는 네.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가격이 비싸졌는데다가 내가 사고 싶어도 지금 현재 못 사는, 그러니까 생산량이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나는 빨리 갖고 와야 되는데 못 갖고 오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경제적으로 조금 부담이 되는 국가나 이런 국가에서는 그거보다 이제 차선책을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FA50이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F-16보다 당연히 성능이 떨어지는 거는 맞지만, 그것도 그 차선책으로 이제 일단 가격이 싸고, 그 다음에 그 구매가 즉시 가능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현재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많이 지금 현재로 좀 팔리고 있는 그런,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네, 같습니다. FA-50이 지금 우리나라 전투기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받고 있고, 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투기는 앞서서 세대를 나눠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우리나라 전투기 같은 경우는 가장 높은 성능을 가진 게 어느 정도 세대쯤에 와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일단은 지금 KF-21이 이제 4.5세대라고 보통 지금 알려져 있고요. 네.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개발한 게 사실은 그 KT-1이라는 이제 훈련기, 프로펠러 훈련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TA-50, T-50이라는 이제 FA-50의 이제 그 기본 모델이 이제 그 전투기로, 초음속 전투기로, 훈련기로 만들어서 그게 이제 전투기가 됐는데, FA-50이 이제 어느 정도, 그러니까 한 4세대 정도, 3세대에서 4세대 정도라고 일단은 봐야 되고, 4세대 정도보다는 조금 약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한 3, 4세대 정도를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 그러니까 한 3세대에서 4세대 사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KF-X는 그러니까 그 KF-21은 이제 4.5세대라고 5세대 있기 때문에 이제 F-22와 같이 완전한 그 스텔스 기능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스텔스 기능을 가지면서 A사도 그 레이더도 그러니까 지금 저희 자체들 개발을 지금 했다고 하는 이제 A사 레이더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4.5세대 정도로 분류되고 있는 거예요. KF-21을 개발하고자 마음 먹은 이유가 좀 있을 거는 같아요. 벌써 그게 사실은 그 이전에, 사실 오래 전에 그러니까 사실 시작이 됐고요. 그 노력들이 여러 가지 이제 기초 연구나 아니면 이제 뭐 타당성 검사부터 해서 이제 연구들이 많이 이제 시행이 됐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사실은 이제 되면서 중간에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뭐 제가 그때는 이제 전혀 이제 뭐 학생 때부터 벌써 했던 건데, 이제 뭐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아니면 그냥 도입하는 게 좋을 거냐, 이런 막 갑론을박이 사실 많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F-35를 사오는 게 더
뭐 가성비적으로 나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었다고. 예, 그럴 수도 네. 있을 수도 그럴 수도 네.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개발을 하다 보면 개발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생산 대수가 많아지면 사실은 전체 가격은 떨어지겠지만 네. 생산 대수는 또 지금 현재로서는 한계가 있는 거고 앞으로 이제 얼마나 팔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도입을 하자. 전적으로 도입을 하자는 아마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네. 개발하자는 분들도 있었을 거고, 결국은 이제 개발한 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네. 저희들이 성공한 그런. 네. 이 전투기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이제 한번 뭐 외국에서 들여오거나 예. 우리가 외국에 예. 수출을 했던 걸 생각하면 이런 이제 전투기를 수출을 했다라고 하면 예.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외국 걸 들여왔어도 우리 걸 좀 써서 우리 기술로 좀 고쳐낼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해보면 가성비나 뭐 이런 것들 좀 겨뤄볼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일단 뭐 예를 들어서 F-35 같은 경우는 그게 되게 매우 힘들게 계약돼 있다는 거죠. 계약 조건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게 알고 들었고요. 네. 그래서 F-35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쉽게 이제 뭐 수리나 이런 것들이 어렵고. 근데 저희들이 이제 개발한 거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전적으로 이제 부품이나 다 이제 저희들이 수급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운영비 측면에서는 아마 훨씬 좋을 거고. 그다음에 F-35나 이런 기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미국의 로키드 마틴 제작사의 어떤 다 아래에서 일단 수리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치면 사실은 뭐 우리가 보유할 수 있는 기술력 빼더라도 나중에 이제 운영 측면에서도 국산 전투기가 일단 성능만 받쳐준다 그러면 사실 낫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KF-21이 2026년에 좀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개발, 3년 정도 남았잖아요. 어느 정도 개발이 진행이 된 건가요? 지금 일단 6호기까지 나왔다고 돼 있고 그래서 비행 시험하고 이제 여러 가지 시험들이 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험들을 이제 하면서 이제 양산이라는 거는 이제 대량 생산으로 이제 가야 되는 그 단계가 이제 앞으로 2, 3년. 그러니까 비행 시험이나 이제 여러 가지 구조 시험, 여러 가지 다양한 시험들을 해야 되는데 그 시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거를 또 해결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이제 생산 라인도 구축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그게 끝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생산이 되고 또 실전에 그러니까 그 부대에 배치되고 그런 식이 그래서 몇 년이 걸리고. 그 KF-21을 앞서서 F-22가 랩터잖아요. KF-21을 베이비 랩터라는 별명을 붙여서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만큼 좀 비슷하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뭐 미국에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저희들 기술로 그래도 F-22만큼은 안 되지만 어쨌든 이제 스텔스 성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형상도 보면 뭐 많은 분들이 뭐 비슷하다고 그 모양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스텔스 기능을 저희들이 이제 미국한테 배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그런 설계들이 결국은 한쪽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비슷한 모양이 모양은 비슷하게 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일반인들이 이제 그런 용어를 쓰시는 것 같긴 한데 뭐 그만큼 저희들은 뭐 어떻게 보면 성공했다는 어떤 만족이라 그래야 되나 뭐 그런 부분들은 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 KF-21이 4.5세대이고 뭐 베이비 랩터라서 4.5세대 0.5를 붙이고 있긴 하지만 F-22가 5세대 우리도 5세대를 좀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가?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은 5세대라고 부를 수 있는 건가 궁금해지거든요. 아마도 이제 보통 전투기들이 아까 F-16이 원래 4세대였지만 지금 현재 4.5세대까지 이제 가고 있는 것처럼 아마 저희들도 이제 기본적인 이제 개발은 이제 하는 부분들은 다 계획이 돼 있지만 그 이후에 이제 결국 성능 계속 업그레이드를 아마 하게 될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하나 저희들이 기술을 확보하면 이제 그걸 이제 탑재를 하면 결국은 이제 5세대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전투기라고 하는 게 그 내부의 업그레이드만으로 그 세대가 그러니까 세대 뭐 구분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세대가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의 전투기를 짠 하고 나타내지 않더라도 그 안에 내부 성능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개량을 하면 그 세대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나 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F-16 같은 기준으로 보면 F-16이 4세대 초반에 이제 만들었던 기체지만 그게 이제 계속 20년, 30년 동안 운영하면서 계속 기능을 더 넣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서 초기 모델보다 현재로는 엄청난 이제 그 항속 거리도 엄청 넓고 무기 탑재 능력도 훨씬 좋아졌고 뭐 이런 식인 것처럼 이제 항공기의 기본적인 바탕이 돼 있으면 거기서 조금씩 외형도 수행하기 어렵게 하지만 수행할 수도 있고 내부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라든가 아니면 무기 탑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바꿀 수가 있다 보니까 이제 네. 자꾸 성능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네. 엔진도 좀 성능이 계속 또 그동안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씩 이게 완전히 이제 예를 들어서 F15에서 F10 그러니까 랩터까지 되지는 않겠지만 네. 이제 F15도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의 스텔스 기능을 가지는 기체를 이제 내놓고 있잖아요. 똑같은 식으로 저희들이 이제 랩터 같은 랩터가 아니고 KF21도 지금은 4.5 세대지만 조금 더 이제 개량을 하면 네. 5세대 가까워질 수도 있지 않을까. 네. 6세대까지는 뭐 가지는 않더라도 네. 어쨌든 5세대까지 저희들이 이제 기술을 확보를 해야 되겠죠. 네. 미국은 기술 절대 주지는 않을 네.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좀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이제 저희들이 계속 하다 보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서 3세대와 4세대 나누는 기준이 아날로그와 디지털이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6세대는 또 다른 개념일 것 같아요. 5세대랑 뭐 인공지능이 들어가게 되고 그 유인이 그러니까 직접 사람이 조정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생기고 항공모함 같아지는 부분도 생기고 이러면서 좀 이렇게 양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KF-21이 완전히 6세대 전투기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은 어렵지만 그래도 세계 최강이라는 F-22의 성능을 어느 정도는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죠. 거기에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기술 개발을 네. 일단은 해야 될 네. 것 같고 그래서 그 기술을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기술을 주지는 않잖아요. 네. 미국이 절대 주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직접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네. 그게 확보가 되면 이제 차츰 이제 조금씩 성능 개량이 되지 않을까. 지금 뭐 무기라든가 전투기 이런 것들 개발하는 거 보면 우리나라 상당히 기술 주지 않아도 또 잘 그 연구자들과 개발자들이 잘 따라잡고 있으시잖아요.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앞으로 이런 그 기술을 조금 더 확보하고 좀 더 개발하고 우리 자체 기술로 엔진도 만들고 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뭐 정부에서의 어떤 그런 의지, 그러니까 개발을 해야 된다는 의지들을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에 따르는 사실은 이제 그 재정, 그러니까 돈이 되는 거죠. 예산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하다 보면 뭐 실패할 경우도 있고 막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내해주는 부분, 기다려주는 부분도 사실 있으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제 사실 KT1부터 해서 지금까지 20일까지 개발하면서 그 30년 저희들 훨씬 선배분들부터 개발해서 지금 이까지 왔다는 거는 사실 저희 나라가 능력은 사실 엔지니어들 능력은 있는 거고 그런 충분한 어떤 지원이 있으면 저는 이제 아직 밝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는 향후에는 엔진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통합도 무기 체계 시스템들도 완전하게 저희들 거로 만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되면 정말로 이제 5세대, 6세대도 앞으로 개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투기가 어쨌든 어느 때보다 현대전에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이제 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KF-21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또 지원이 돼서 우리도 뭐 6세대 전투기 한번 만들어보죠.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니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궁금하신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유튜브 연합뉴스 경제TV 채널을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포맥스D 아나운서 강래원입니다. 더 많은 실시간 경제 뉴스와 경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